저는 플라스틱 방앗간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환경연합의 활동가 김자연이라고 하고요. 요나라고도 해요. 네, 건 안녕하세요. 저는 그 노플라스 선데이 그리고 프레그랩에서 대표 맡고 있는 이건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30분이네요. 그러면 전시 소개부터 살짝 드려볼게요. 공간부터 일단 조금 보여드리면 저희는 이 오브젝트 설계담에서 노플라스틱 선데이랑 플라스틱 방앗간이랑 함께하는 플라스틱 병뚜껑 3개를 모아오세요라는 전시를 진행 중이고요. 그 전시에 오시는 분들이 플라스틱 병뚜껑을 이렇게 모아 오시면은 이렇게 담아주시거든요. 그래서 벌써 4,264개의 병뚜껑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이 병뚜껑들이 이렇게 모아지고 나면 어떤 과정으로 가공이 되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제가 오늘 일일 도슨트로서 이제 장비들 소개드리고 해볼 텐데요. 이제 아까 저희가 모은 병뚜껑들은 이렇게 분쇄기를 통해서 분쇄가 되게 됩니다. 분쇄기 보이시나요? 네, 안에 보면은 무시무시한 날들이 있고 이 날들을 통해서 이 모터가 회전하면서 플라스틱들을 잘게 잘라주게 되는데 왜 자르냐면 자른 이제 플라스틱들이 좀 더 잘 녹기 때문에 일정한 크기로 분쇄를 해주게 됩니다. 네, 여기 보면은 형형색색의 플라스틱 병뚜껑들을 분쇄한 가루들을 보실 수 있어요. 네, 먼저 이렇게 분쇄한 플라스틱들은 이제 장치를 통해서 성형하게 됩니다. 먼저 보이시는 거는 압출기인데 압출기예요. 압출기는 플라스틱을 가루를 이렇게 호포 안에다가 넣어서 넣게 되고 그러면 이 모터가 돌아가면서 플라스틱을 앞으로 이렇게 밀어주게 됩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 통 안에는 이제 플라스틱을 녹일 수 있는 히터들이 여러 개가 있고 플라스틱이 이동하면서 녹아서 이 노즐을 통해서 녹은 플라스틱이 나오게 되는데 이 노즐의 형태에 따라서 다양하게 성형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떡집에 가면 가래떡을 뽑아내는 풍경들 보신 적 있으실 텐데 이제 그렇고 예를 들어 어떤 파이프라던가 아니면 어떤 샤시나 이런 형태들은 앞에 이 모양의 금형들을 여러 가지로 바꿔서 쭉 뽑아내는 압출시켜서 만들어내는 장치입니다. 네. 그 다음으로 보실 거는 환풍기예요. 우리가 플라스틱들을 태우지 않고 말랑말랑한 온도라고 하는 온도에 도달하게 되면 사실 플라스틱을 가공하기 때문에 냄새들이나 혹은 연기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풍기 장치를 설치해서 작업의 안전들을 확보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보이시는 것들이 사출기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사출기는 여기 보시면 에어 컴프레셔예요. 우리 목공소나 혹은 집의 실내 인테리어 하실 때 보시면은 카카 박을 때 쓰는 그런 장치인데 이 공기의 힘을 통해서 무언가를 작동시켜주는 장치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 에어 실린더로 공기가 들어가서 에어 실린더에 따라서 이 레버를 눌러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쪽에 이제 보시면은 히터가 있어요. 그래서 히터가 플라스틱들을 녹여주고 이 장치가 누르면서 이거를 쭉 짜내게 되면 여기 보이시나요? 노즐에서 플라스틱들이 녹아서 나오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녹아서 나온 플라스틱들은 일정한 틀을 통해서 성형하게 되는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건 지구 버팀대의 금형이에요. 그래서 일단 전체적인 형상에서부터 작은 글자들까지 표현이 가능합니다. 여기 보이시는 치약짝에 큐브짝에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아주 작은 글자들까지 해서 세심하게 표현하고 있고요. 특히 플라스틱이 주입되는 길과 더불어서 안쪽에 공기들이 나가는
이 길들을 만들어줘야지 플라스틱이 더 잘 흐르게 됩니다. 네. 특히 이런 형태에서는 플라스틱이 흘러가다가 이 벽을 만나서 반대쪽으로 넘어가는 것들이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이 공기들이 어딘가에 몰렸을 때 빠져나갈 수 있도록 이런 주입구들을 더 잘 만들고 세심하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예전에 저희 이번에 현수막을 같이 만들어주신 큐클리프와 협업했던 금형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제주도 조화팀과 함께 만들었던 바라던 바다 기타 피크도 이렇게 오시면은 아주 예쁘게 저희가 봤을 땐 예쁜데 네, 보실 수 있고 그래서 다양한 형태들을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플라스틱 러브라고 하는 전시를 통해서 만들어 온 금형인데요. 그래서 보석 모양의 플라스틱을 사출하기 위해서 네, 만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금형을 사출기 안에 넣어서 사출하게 되면 이렇게 형상들이 만들어지고 여기 보이시는 제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제품들을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은 일단 저희 플라스틱 과학관에서 아까 보여드린 몰드로 만들어지는 그 튜브 짜개가 여기 이렇게 있고요. 이 튜브 짜개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치약이나 핸드크림 이런 튜브형의 물건의 내용물들을 끝까지 쭉 밀어서 쓸 수 있게 도와주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녹은 플라스틱들이 그 금형으로 들어가서 그 금형에서 만들어지는 튜브 짜개이고 이 제품은 다 병뚜껑으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파란색이 나오는 건 파란색 병뚜껑만 모아서 분쇄한 그 분쇄 플라스틱을 사용했을 때 파란색이 나오고 여기 뭐 빨간색은 뭐 코카콜라라든지 그런 빨간색 병뚜껑들만 모아서 분쇄한 분쇄 플라스틱으로 만들었을 때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지금 이 아이템들은 오브젝트에서 전시 기간 동안 판매가 되고 있지만 또 모래상점이라는 온라인 샵에서 또 구매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구매가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못 오시는 분들은 그쪽으로 구매를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돌려보면 이렇게 예쁜 오브제가 있는데 이거는 독도를 형상화한 작품이에요. 그래서 여기 꽂혀있는 나무들이 다 아까 말씀하신 사출기의 금형으로 만들어지는 나무인데요. 이 나무는 플라스틱 숲 키링이라고 하는 저희 이번 전시를 위해서 또 플라스틱 썬데이에서 금형을 개발하셔서 만든 키링의 한 조각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에서 직접 골라서 조립을 하셔서 구매를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나무 머리들이 되게 다 세 가지 모양으로 있거든요. 기다란 모양도 있고, 눈사람 모양도 있고, 동그라미 모양도 있어요. 그래서 이 플라스틱이 녹으면서 여기 금형에 들어가서 이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마블링들도 다 제각 다르거든요. 그래서 고르는 맛이 있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쁜 나무 머리를 고른 다음에 나무 기둥을 여기서 고르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나무 기둥을 골라서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돌려서 조립을 하게 됩니다. 조립을 하고 나면 여기서 꽃을 또 골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 재활용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제품들이고요. 그래서 꽃을 골라가지고 여기서도 색을 골라서 이제 이 키링 고리에 색을 골라서 걸어서 조립을 하시면 이제 나만의 플라스틱 숲 키링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아이템은 현재는 오브젝트 전시에서 구매가 가능하신 물품들이에요. 이 두 가지 말고도 아까 보여드린 금형들처럼 금형들에 따라서 뭐 비누 받침이라든지 지구 받침, 뭐 카라비너 이런 것들이 사출 작업을 통해서 다양하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사출 작업이나 이런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프레셔스 플라스틱 활동을 국내에서 하고 있는 다른 팀들의 전시도 저희가 공간에 같이 배치를 해뒀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은 제가, 스타트업 프레셔스 플라스틱이라는 코너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프레셔스 플라스틱은 네덜란드 디자이너 데이브 한케스가 시작한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장비들을 만들고 관련된 정보들을 공유하는 오픈소스예요. 네. 저희 플라스틱 방앗간과 저희 노플라스틱뿐만 아니라 전국에 계신 다양한 시민분들 혹은 기관과 단체들이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기울이고 계시고요. 관련된 정보들은 PP서울에서 지금 사이트에서 맵이라는 지도 코너에서 전국에서 다양하게 장비를 만들거나 혹은 직접 작업을 하시거나 혹은 플라스틱을 수집하는 공간들을 소개하고 아카이빙해 놓은 사이트가 있습니다. 네. 저희 그래서 먼저 같이 저희 작업했던 분들을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시흥 에코센터와 함께 분리불린이라 그래서 저희 그 페트병 뚜껑에 보면은 작은 링이 있잖아요. 이것들을 분해해서 버리기가 사실 조금 까다로워요. 이게 링처럼 돼 있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라주는 도구들을 작년에 만들었고, 사실 여기에는 이제 맥가이버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 현재 맥가이버가 없네요. 그래서 맥가이버와 이창이 같이 있는 것들을 같이 만들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저희 모래상점과 플라스틱 방앗간이 함께 만들고 있는 비누 받침이에요. 네. 보시면은 벽에 타일들을 을 기본 컨셉으로 만든 지구 비누 받침대고 네. 병뚜껑들을 일정한 비율로 만들어서 아주 미려한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비누가 사용하는 요즘 비누들, 특히 샴푸나 이런 플라스틱 병뚜껑을 생산하지 않고 비누를 사용하는 문화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물 빠지는 구조나 이런 것들까지 고려된 디자인입니다. 네. 플레이 31이라는 곡과 함께 이렇게 위빙하는 교육용 키트들도 함께 만들었고, 플레이 31은 직접 이런 것들을 생산까지 해주시고 계세요. 특히 저희 난민과 같은 그런 분들과 함께 작업하시면서, 보다 더 사회적 가치들을 더 높게 제작하시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곳입니다. 네. 정말 귀엽죠? 지금 보시는 제주 클린보이즈 클럽에서는 이렇게 플라스틱 병뚜껑들을 모아서 이런 다양한 비즈들을 만드시거나 다양한 것들을 만드시는데 특히 바다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곳에서 모으신 플라스틱들을 활용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낸 활동들이 정말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예쁘죠?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모듈랩에서는 아주 아이디어가 좋게도 이렇게 책을 양쪽으로 쫙 펼칠 수 있는 이런 좋은 아이디어의 제품들을 만들어 주시기도 했고요. 네. 생명다양성재단에서는 저희가 작년에 함께 작업을 했었는데, 분할 간격이라는 보드게임을 만들으셨어요. 보드게임은 이 통에다가 이 플라스틱 조각들을 얹어서 물을 부게 되면 이렇게 동동동 뜨게 되는데, 그때 이제 이 부품들을 옮겨가면서 게임을 해보는 형식들이에요. 네. 네, 뭐 비단 플라스틱뿐만 아니라 이런 그림과 일러스트레이션까지도 정말 예쁜 보드게임입니다. 네, 저희 그리고 커피앤크래프트에서는 이런 놀이 할 수 있는 뮤 같은 것들도 되게 아기자기하게 플라스틱 사출해준 형식들에 맞춰서 네, 만들어 주시기도 했고 서울을 대표하는 관광상품 형식으로 플라스틱들을 재활용해서 마그넷들을 만들어 주시기도 했습니다. 네, 이거는 스튜디오 41 서울대학교에 계시는 디자인 학부에 있는 선생님들과 작년에 같이 쓰레기들을 직접 모으고 이 카라비너들을 함께 만들었습니다. 네. 카라비너들이 또 되게 많이 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또 물건인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또 지피크 사이클이라는 곳과 함께 컵받침을 같이 만들었는데, 어떤가요?
네. 그래서 텀블벅을 통해서도 다양하게 소개해주고 계십니다. 네, 여기는 이제 로리티 콜렉티브라는 곳에서 만들어낸 다양한 결과물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다양하게 응용해서 네, 모빌들 그리고 뭐 향꽂이 그리고 이렇게 기능이 쓰레기 줍는 기능들이 있는 것들까지 다양하게 만드는 것들을 시도하고 있으세요. 네. 특히 저희 이제 코야라는 곳에서는 이렇게 참 장식을 만들기도 하는데요. 네, 특히 이제 옷들, 빈티지 옷들을 판매하시면서 다양한 쓰레기 문제들을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계십니다. 이 비누 받침대는 간에 있는데요. 특히 요즘 비누 사용이 많아지면서요. 되게 식물성 쪽들을 활용해서 만드는 비누 브랜드를 하고 계신 모노부의 호흡이라는 곳을 위해서 비누 받침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나뭇잎 모양들, 이런 뚫린 형상들을 만들어내는 게 사실 쉽진 않은데요. 그래서 금형들을 좀 세심하게 설계해서 만들었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추억의 이런 다이아몬드 게임 할 수 있는 보드 게임을 또 서울 서시스탠다드에서는 만들고 계시고, 현재 펀딩도 성공하셔서 열심히 부지런히 사출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분들께서,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도 자신만의 아이디어들 혹은 뭐 여러 가지 방식들을 통해서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되게 프레셔스 플라스틱의 한 일원으로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네. 사실 근데 하지만 플라스틱 쓰레기 뭐 문제만 있는 게 아니죠. 환경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다양하게 해볼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전시에 오시면은 지구를 위한 36가지 미션 세션에서 좀 내가 실천해 볼 수 있는 것들의 미션 카드들을 수집하셔서 직접 작성도 해보고 행동 실천으로 옮기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오늘 전시회 소개를 마무리하고 저희 이제 질문이나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정보도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하나만 더 소개해드려도 될까요? 저희가 미션이 있어요. 여기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 멋진 분리배출 이렇게 포스터? 그 분리배출 하는 방법이 사실 다 여긴 이렇게 해라, 저긴 이렇게 해라 다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이 포스터에는 이렇게 네 가지의 기준, 비운다, 헹군다, 분리한다, 섞지 않는다. 그리고 플라스틱, 비닐, 종이, 페트, 종이팩, 캔, 유리 이런 것들 생활 속에서 나오는 이 플라스틱 쓰레기, 플라스틱뿐만 아니라 이런 재활용 쓰레기들을 어떻게 배출해야 잘 재활용이 될 수 있는지 알려주는 이 가이드 포스터를 저희가 제작을 같이 했어요. 그래서 이 포스터는 심지어 무료로 나눠드리는데 여기 있는 이 미션에 참여를 해주시면 포스터 증정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시에 오셔서 병뚜껑 3개를 가져오셨으면 미션 완료 하면서 이렇게 포스터를 받으실 수 있고, 여기 이렇게 보여드리는 24일 토요일 6시에 또 진행을 하는 홍수열 쓰레기 박사님과 함께하는 분리배출 101 Q&A 라이브의 질문을 이렇게 남겨주시면 또 포스터를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SNS 인증샷으로 이렇게 해시태그를 4개 올리신 후에 사진을 올리셔서 저희 직원님께 인증을 해주시면 포스터를 받아가실 수 있죠. 이 포스터가 저희 집에도 제가 하나 가져다가 붙여놨는데 이게 무시를 할 수가 없어요. 자꾸 눈에 보이니까 자꾸 이걸 따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일부러 현관문 앞에 딱 붙여놨거든요. 현관문 앞에 쓰레기를 버려 나가면서 다시 한번 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굉장히 유용해요. 그래서 한 번쯤 오셔서 이거를 다 받아가실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들을 한번 가볼까요? 저희가 사전에 먼저 질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서전에 받았던 오늘 하루 동안 질문을 저희가 각 계정으로 받았는데 그 계정에서 있던 질문들 중에 몇 가지를 일단 답변을 해드리고 그 이후에 이제 라이브에 참여해 주셔서 질문해 주신 내용들에 대한 답변을 또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답변을 하나 해드릴까요? 이게 걸렸네. 국내에서 기계와 금형 제작을 하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떤 과정을 통해 제작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배오리진님께서 물어봐 주셨는데 어떻게 하셨나요, 권희님? 어, 제가, 제 질문을 보느라고 잘 못 들었는데,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네, 국내에서 기계와 네. 금형 제작을 하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떤 네. 과정을 통해 제작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국내에서 만들기가 사실 해외에서보다 더 쉽다고 생각해요. 네. 특히 사실 뭐 지역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서울에는 뭐 영등포나 을지로나 이런 곳들이 일반인도 쉽게 기계를 가공하고 제작하는 곳들을 쉽게 방문할 수 있는 곳들이 있어서요. 저는 오히려 좀 더 쉽게 제작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뭐 뭔가 만들려고 하면 을지로 뭐 청계천 가면 된다라고 뭐 무슨 얘기들 하잖아요. 네. 저도 역시 이제 을지로 쪽에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쉽게 만들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음, 네, 그러면은 제가 질문 하나, 저한테 온 질문 하나. 플라스틱 재활용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점점점 하고 질문 주셨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플라스틱 재활용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좋은 컨텐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떠세요? 요나님? 요나님 어떤 게 어,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플라스틱 재활용이 잘 되기 위해서라고 물어보신 건가요? 네, 그, 재활용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네, 재활용이 네, 활성화되기 위해서. 사실 플라스틱 재활용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중요한 거는 플라스틱 재활용의 방법들이 이렇게 다양하고 플라스틱 재활용으로 만들어지는 결과물들이 유용하고 새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지는 것보다 재활용으로 만들어지는 플라스틱 물품들이 더 예쁘고 더 가치 있는 이야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요즘 사람들이 구매하고 하는 것에 사람들은 그냥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가치를 구매한다라고들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 트렌드도 점점 그런 추세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플라스틱 재활용도 어떻게 보면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인 것 같잖아요. 그래서 플라스틱을 우리가 전혀 사용을 안 할 순 없지만 그래도 플라스틱은 덜 버려지고 덜 사용되는 것이 가장 좋기 때문에 음, 플라스틱을 좀 덜 써주시라. 그리고 플라스틱을 굳이 사야 한다면 새로 생산된 그런 플라스틱 상품들 말고 플라스틱 재활용품들을 살 수 있는 그런 소비 문화가 뭐 플라스틱 방앗간 말고도 다른 어떤 기업들이나 이런 곳들에서도 충분히 노력을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노력을 지금 슬슬 시작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답변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 다음 또 다음 질문 주신 질문. 거, 제가 받은 질문 하나 더 할게요. 네. 병뚜껑 중에서 HDP와 PP를 구별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어요. 사실 이거는 다음 주에 있는 뭐 도와줘요. 여기 박사님 음, 코너에서도 좀 유용한 질문이고, 저희가 이때까지 제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약간 PP가 좀 더 강택이 더 잘 나고, 뭔가 탄성이 높아서 그러니까 뭔가 조금만 하면 깨질 것 같다, 부서질 것 같다라는 인상이 있어요. 대신 HDP 같은 경우에는 약간 쫀득쫀득한 느낌이 있어서 뭐가 힘을 주었을 때 이게 깨지겠다라기보다는 형상이 찌그러지겠다라는 인상을 받는 건데요. 사실 구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라벨에 적혀 있는 표시를 사실 보는 것들이 가장 정확하고 그런 게 없다면은 네, 그런 특성들을 하는데 사실 구분하기가 쉽진 않은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저도 어떠시나요? 어렵더라고요.
네. 저희도 그거 안 써 있는 거 막 쪼개질 때 뭐 이렇게 하얗게 찢어지듯이 쪼개지는지 아니면 유리가 깨지듯이 쪼개지는지 뭐 그런 것도 해보고 해봤는데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네. 저희도 아직 정답은 아직 모르는 상태입니다. 음, 저한테 들어온 질문 중에 하나가, 어떤 오븐과 어떤 전자프레스를 사용하는지라고 물어보셨는데, 라이브에서. 이거는 저희도 오븐을 구매를 하나 했어요. 그래서 그 그냥 일반 카페에서 쓰시는 베이킹 오븐, 그 베이커리에서 쓰는 전문 베이킹 오븐 말고 좀 커다란 가정용보다 조금 커다란 오븐을 사용했는데 플라스틱이 생각보다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안 녹더라고요. 그래서 외국 사례들을 찾아보니까 가스 직접 연결되는 굉장히 크고 화력 진짜 좋은 오븐으로 외국에서는 다들 녹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국내에서 시판되고 있는 이런 가정용이나 그냥 베이킹용 오븐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저희가 해보니까. 전자프레스는 저희가 서울 상사라고 하는 곳에서 열전자프레스 하나 구매해가지고 쓰고 있는데 그것도 220도까지 올라가는 열전자프레스 사용해서 저희 판재 만들고 있어요. 그 자세한 내용들은 저희 카톡 채널 서울항공연합으로 문의 주시면 기계 구매처까지 아주 자세하게 저희가 알려드립니다. 네, 그쪽으로 문의 주시면 돼요. 다음 어, 질문은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질문 하나가 있는데, 비닐은 재활용이 안 되나요? 근데 이 질문도 사실 도와줘요 쓰레기 버스는 코너에서 다음 주에 더 정확한 정보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어, 재활용 비닐 같은 경우에 제가 어떤 경우들을 봤냐면, 비닐을 재활용해서 이제 그 소각하는 형식으로 고형 연료를 만들어서 화력 발전에 사용하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대신 이제 이렇게 태우는 것 때문에 탄소를 어쨌든 발생하게 되고 하는 부분들이 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이 부분은 저희 다음 주에 있는 도와줘 쓰레기박스님 코너에서 더 자세한 정보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떠신가요? 네, 맞아요. 저한테 네, 말씀하시는 거고요. 네, 네, 맞아요. 쓰레기 박사님이 네, 이렇게 폐비닐로 버려지는 플라스틱들이나 이렇게 저희가 가정에서 분리배출해서 버리지만 그 쓰레기가 과연 어떻게 끝나는지에 대해서 우린 사실 너무 모르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되게 속 시원하게 알려주시는 분이어서 네, 음, 그때 한번 꼭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4일 토요일 저녁 6시에 라이브 합니다. 저에게 그럼 들어온 질문을 하나 더 보면은, 어, 플라스틱 재활용과 관련한 생산자 네트워크가 있을까요? 없다면 혹시 앞으로의 계획이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있습니다. 아까 건희님이 저희 메이커 스페이스들 공유해 주실 때 지도 보여주셨는데, 저희가 프레셔스 플라스틱 서울이라고 하는 홈페이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프레셔스 플라스틱의 그 오픈소스들, 뭐 내용이라든지 도면, 뭐 그런 자료들을 다 번역해서 올려놓고, 그리고 지도를 저희가 이번 연도에 신설을 했는데, 거기에는 국내외 지금 소개해드린 팀들의 작업 공간들과 그리고 수거 활동을 하고 있는 수거 공간들 그리고 이런 프레셔스 플라스틱 기계를 만들고 있는 머신샵들까지 등록이 되어 있고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라서 그곳을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저희 온 질문 중에서 재활용된 플라스틱으로 물건을 제작할 때 색 표현에 제한이 있을 것 같은데 디자인을 할 때 어떻게 접근하는지에 대해서 여쭤봐 주셨어요. 어, 사실 그 재활용된 플라스틱으로 색칠하는 형식들에 있어서 공통점이 약간 마블링 되는 형식들이 있어요. 또한 또 플라스틱들 어떤 플라스틱들을 사용해서 만들었냐에 따라서 색을 좀 특정 지을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색 표현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색에 대해서는 사실 고민을 많이 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색은 플라스틱에 의해서 좌우되니까 모았는 것들 대신 그런 부분에 집중하는 것도 있지만 형상적으로 그리고 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과
기계들로서 만들어낸 형상들의 한계들이 명확하기 때문에 이 기계들 혹은 장치들로 만들어내는 형태들을 어떻게 하면은 좀 더 효율적이고 좀 신미성 있게 만들까에 대해서 좀 더 많이 고민을 하면서 디자인을 진행할 때 접근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한테 들어온 질문 중에 또 다른 하나는, 플라스틱 방앗간을 통해서 플라스틱을 구매하거나 기부받는 것이 가능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플라스틱을 활용을 해서 어떤 작업을 해보고 싶거나, 실험을 해보고 싶거나, 저희처럼 이런 프레셔스 플라스틱 작업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이 플라스틱 수거처를 잘 찾지 못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그것도 저희가 어떤 중간다리 역할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지도를 만든 것도 그 이유였고요. 이 질문에 직접적인 답변을 해드리자면 저희는 플라스틱을 판매하고 있지는 않고요. 모은 병뚜껑들이나 이런 PP들을 가져가시는 거는 가능합니다. 근데 저희 서울환경연합에서 이런 활동에 대한, 환경을 지키는 활동에 대한 어떤 자율적인 기부를 받고 있어서, 직접적인 판매는 하지 않고, 근데 마음이 내키시면 기부를 해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오븐으로 플라스틱을 녹이셨을 때 어떤 오븐으로 녹이셨나요? 오븐에 플라스틱을 녹여봤는데 잘 안 녹고 금방 타버리더라고요. 적정한 온도나 시간이 있을까요? 라고 여쭤봐 주셨어요. 저도 예전에 이제 오븐으로 작업을 한번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그럴 때 보면은 이제 트레이에다가 놓고 했었는데 공기층과 맞닿는 부분들이 녹는 게 아니라 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 한 겹을 다른 물질로 눌러주는 형식으로 제작을 해야지 최대한 공기와 덜 만나면서 좀 녹지 않나라는 판단을 좀 했었습니다. 네. 오븐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제 전기 오븐보다는 가스 오븐으로 녹이는다. 라고 하고, 사실 근데 저는 오븐으로 작업하는 건 사실 개인적으로는 한기 장치가 잘 구비되어 있지 않으면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온도가 이제 워낙 높은 온도에서 가공을 해야 하는데, 프레셔스 플라스틱 오픈소스에서도 보면은 거의 뭐 비닐들을 조금씩 녹여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형상들을 보는데, 네, 좀 그 작업 환경들을 잘 구축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고, 일반적으로 이게 그 금속과 금속이 만나서 온도와 공기 중의 온도가 같은 250도라고 하더라도 좀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작업하실 때 플라스틱이 맞닿는 면들, 특히 금속으로 만들겠죠. 이런 부분들을 직접 맞닿게끔 하고, 온도는 한 200도에서 250도 정도의 사이에서 가공하시는 것들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요 영상을 녹화해서 따로 송출을 해주시냐고 문의를 해주셨는데, 네, 저희가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이 영상을 녹화 중이고, 녹화한 거를 저희가 따로 재가공을 해서 저희 서울환경연합 유튜브에 올릴 수 있을지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을 하고 올리게 되면은 저희 인스타그램에 영상 올라갔다고 빠르게 또 공지 드릴 테니까, 네, 인스타그램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하나 더 있었는데, 에어팟 케이스나 핸드폰 케이스 만들 계획은 없으신가요? 이 질문 저희 정말 되게 많이 받았어요. 저희도 이 예쁜 색깔들과 마블링으로 에어팟 케이스, 핸드폰 케이스, 뭐 그립톡 뭐 이런 것들 만들면 좋겠다고 되게 많이 문의를 해주셨는데, 저희 플라스틱 방앗간만 봤을 때는 이 플라스틱을 재가공해서 만드는 어떤 물건이 조금 더 쓰임새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바람이 있어서, 그래서 생활 속에서 어떤 액세서리 말고 조금 더 생활용품 목적이 있는 물건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튜브짜기를 만들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저희도 지금 고군분투하면서 다음 아이템을 찾고 있는데, 핸드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크기가 너무너무너무 다양해서 종류도 다양하고, 그래서 그럴 때마다 몰드를 다 각각 만들어야 되는 그런, 네, 그런 어려움이 또 있죠.
그렇습니다. 네. 또 이제 유해 기준, 유해 여부의 검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작업 환경 같은 경우에서 유해성 여부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주세요. 그래서 저희는 일반적으로는 유해성, 특히 뭐 환경 호르몬이 많이 나온다는 뭐 PVC나 이런 소재들을 가공하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하는 PP나 PE 종류들을 주로 가공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태우는 형식의 온도가 아니라 말랑말랑해지는 살짝 녹여주는 형식의 온도에서 작업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특히 한기나 이런 장치들이 잘 구비된 곳에서 작업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재활용된 제품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아직은 유해성 관련돼서 검사를 받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이제 특히 생활상품에서 있어서 뭐 입에 들어간다거나 이런 형식의 제품들은 사실 조금은 좀 더 검토를 하는 단계이고, 특히 이제 좀 많이들 사용하시는 부분들에 특히 병뚜껑 이런 것들은 사실 어느 정도는 검증된 재료잖아요. 이런 재료들로서 제작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유해성 검사 관련돼서도 다양한 어떤 검사들이 있을지에 대해서 리서치하고 있고, 진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그 관련된 질문으로서 제품을 만들 수 있냐고 여쭤보셨는데, 사실 이제 식용 제품에 대해서 식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사용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재활용된 플라스틱으로 뭔가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게 내가 사용해야 될까에 대한 인식이 아직 없기, 이런 부분들이 조금 거부감이 들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입에 닿거나 어쨌든 뭐 삼키는 건 아니지만 뭐 이렇게 그런 어떤 유해 제품들보다는 좀 또 보다 이제 그냥 사용성, 뭔가 입에 식용이 아닌 다른 사용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고민을 보다 좀 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조금 더 음, 덧붙여 말씀을 드리자면, 이건 조금 개인적인 어떤 음, 견해인데, 공장에서 만들어져서 그 만들어진 음, 다음에 바로 비닐로 포장되는 그 일회용 플라스틱 숟가락이 과연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안전할까? 그런 생각을 저는 가끔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네,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생각을 하게 된 지가 얼마 안 돼서 되게 약간 유레카하는 느낌이었거든요. 빨대나 그런 일회용품들이 얼마나 깨끗하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 질문 중에는 이번 전시에서 모인 병뚜껑 어디에 사용되나요? 다른 제품 만들 계획은 어떤 게 있나요? 이렇게 물어봐 주셨는데, 이번 전시에서 모이는 병뚜껑들은 아직 어떤 걸로 만들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재활용 재료로 사용이 돼서 어떤 물건으로 만들어질 것은 저희가 확실합니다. 네, 확실하고, 음, 예쁜 거가 만들어진다는 것만 일단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만들어질지 저도 참 기대가 되네요. 그리고 플라스틱 방앗간에서 다른 제품 만들 계획은 저희가 튜브짜개 말고도 그 다음 아이템으로 벽 후크를 지금 준비 중인데, 벽에다 이렇게 박아서 뭐 가방이라든지 뭐 마스크 이런 것들을 걸어 놓을 수 있는 그 거리를 저희가 만들려고 준비 중이에요. 그것도 노플라스틱 썬데이에서 디자인이랑 개발을 해주셨는데, 그 아이템 저희가 곧 선보여 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그리고 그 프레셔스 프로젝트 서울 페이지에서 지도 보고 있어요. 핀의 컬러가 어떤 걸 의미하나요 하셨는데, 핀의 컬러가 이제 뭐 작업 공간인지 혹은 머신샵인지 아니면 수거 공간인지를 표시해주는 의미입니다. 네,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면은 또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어떤 공간들이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실 수 있고, 또 두 번째로 플라스틱 컵은 재활용이 어려운가요?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씻어서 버려도 쓰레기장에서 안 받아주시더라고요 라고 했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어, 도와줘요. 쓰레기 박사님한테 여쭤보시면 더 디테일한 얘기 들으실 수 있는데, 제 작업자의 관점에서 보시면 플라스틱 컵은 주로 페트로 만들어지고 어떤 경우는 이제 PS로도 만들어지는데, 페트로 만들어진 플라스틱들은 이 녹는 온도가 PP나 PE에 비해서 엄청 높아요. 엄청 높은 온도에서 가공을 해야 되고, 또 녹는다 하더라도
이런 표현하면 너무 지금 저녁 식사 시간 때 더러울 수 있지만, 그러니까 침을 질질질 흐리는 것처럼 이게 새어 나오는 형식이어서, 이 가공이 좀 까다롭고, 두 번째로는 이게 어떤 형상에 넣고 이제 바로 그냥 재활용, 그러니까 어떤 화학적 처리를 않고 재활용하는 상품을 만들어내면 이게 유리처럼 톡톡톡톡 깨지는 현상들이 좀 있어서, 사실 이런 경우에는 재활용했을 때 뭐 가소제라든가 어떤 케미컬, 그 화학적 처리들을 하게 되는데 저희 개인 작업자 입장에서는 그런 처리까지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좀 주로 사용하지 않고 있고, 주로 페트나 이런 것들은 깨끗하게 해서 하는 것들은 양질의 페트들은 또 재활용이 돼서 실로도 만들어지고 그 실을 통해서 뭐 우리가 아는 뭐 가방이라든가 옷이나 이런 것들도 지는 것들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보이는 질문 중에 볼펜 심이나 볼펜이나 배달시켜 먹을 때 생기는 플라스틱들도 환경 오염에 많은 영향이 생기나요?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 네. 저희가 손바닥보다 작은 플라스틱 PP, 그리고 병뚜껑, 병목걸이만 모아주세요. 라고 플라스틱 방앗간에서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이유가, 저희 집에서 이렇게 저희 사회에서 쓰이고 버려지는 분리배출되는 플라스틱들은 이렇게 한 대 다 모여서 유리, 뭐 종이, 캔 이렇게 다 모여서 선별장으로 가게 돼요. 그 선별장에서 그 플라스틱들을 진짜 사람 손으로 골라내게 되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배달 용기 중에도 뭐 소스통이라든지 뭐 치킨무통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사람 손으로 골라내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거의 다 이제 일반 쓰레기로 매립되거나 소각됩니다. 이 부분도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쓰레기 박사님이 진짜 잘 알고 계시는데, 네, 그래서 저희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볼펜심, 볼펜 이런 플라스틱들은 다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되지 않고 일반 쓰레기로 거의 버려질 확률이 너무너무 높아요. 국내 이런 재활용 시스템 안에서는. 그래서 그렇죠. 환경 오염에 많은 영향이 생기죠. 그렇죠. 네. 어제 질문이 이제 별로 없어서 이제 끝나가는 시간이 돼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 이제, 보면은, 병뚜껑 촬영에 관련돼서 직접 뵙고 질문 드리고 싶은 주제가 있는데, 전시 내내 전시장에 계시는가요? 라고 하셨는데, 아닙니다. 저희 전시장에는 저희가 계속 있지 않습니다. 네. 저희는 주중에 또 일을 또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전시장은 또 저희 오브젝트에 계시는 이제 스태프분께서 또 친절하게 또 관련된 사항들도 안내해 주시고 있어요. 만약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저희 혹은 인스타그램에 뭐 프로필에 있는 메일로 또 내용 보내주시면 저희가 관련돼서 잘 알고 있는 내용이다 하면은 자세하게 또 답변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참새클럽은 뭘까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참새클럽은 플라스틱 방앗간에 이렇게 플라스틱 방앗간에서 작은 플라스틱 쓰레기가 재활용이 안 된다는 이런 활동을 알리는 캠페인에 참여해주시는 시민분들이에요. 그래서 생활 속에서 나오는 작은 플라스틱을 모아서 저희에게 보내주시거나 가져다 주시는 분들을 칭하는 별명입니다. 그리고 다른 질문 중에는 이제 플라스틱 방앗간 팀원이 몇 명인지 궁금합니다. 제품을 생산하는 팀이 따로 구분되어 있나요? 아니면 일의 비중은 어떻게 나누시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서울환경연합에서 이 플라스틱 방앗간을 담당하고 있는 활동가는 총 3명이고요. 그리고 사출 작업은 저희 사출 스페셜리스트 분들이 따로 작업을 도와주고 계시고, 그리고 탐색클럽 분들이 모아서 보내주시는 플라스틱들을 분류하고 하는 과정은 저희의 자원봉사자분들이 함께 도와주고 계세요. 그래서 1365 사이트를 통해서 자원봉사자 모집하고 있고요.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시다면 한번 사이트 확인해 주시고 신청해서 저희랑 함께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햇반 그릇이 재활용이 안 된다고 하는 충격적인 뉴스를 최근 접했는데요. 햇반 그릇도 활용되나요?
이거 핫했죠. 얼마 전에 되게 핫했는데, 아더라고 표시되어 있는, 네, 소재예요. 그래서 이 질문 그대로 잘 기억해 두셨다가, 쓰레기 박사 라이브 때 한번 다시 해주세요. 그러면 아주 정확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어, 저희, 아까 맞아. 포스터 관련돼서 이제 우리 지방 너드를 위해서 뭐, 받고 싶다, 뭐 이런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저희 이 포스터 같은 경우에는, 어, 저희 그 PDF 파일로 오픈소스로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각자 지역에서 또 인쇄해서 또 그 분리 배출하는데 또 요긴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네, 노력하고, 올리는 이제 그런 자료들을 공유하는 사이트들도 플라스틱 방앗간 혹은 또 노프레스 선데이의 인스타그램이나 계정들에서 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아요. 아더 너무 많죠. 어, 그리고 질문 중에 하나가, 금형 말고 3D 프린터로는 제작이 안 되나요? 이렇게 물어봐 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3D 프린터에 들어가는 그 필라멘트라고 하나요? 그 필라멘트라고 음, 하는 거를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만들 수는 있지만, 근데 그 3D 프린터 자체가 되게 미세한 기계여서, 세밀한 기계여서, 그 재활용 플라스틱에 섞여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이물질이나 다른 재질 때문에 기계가 망가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지금 제가 질문을 이제 3D 프린터를 통해서 금형을 만들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3D 프린터, 금속 3D 프린터라면 금속 3D 프린터를 활용해서 금형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반 플라스틱 3D 프린터로는 사초를 했을 때 이 온도가 높기 때문에 그냥 같이 녹아버려서, 네, 틀 안에 어떤 일정 형태를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같이 녹아버려요. 그리고 또 플라스틱을 재활용한 필라멘트를 사용하는 영상들을 좀 많이 보게 되는데, 3D 프린터를 실제로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필라멘트가 바닥면에 잘 붙고 그 다음에 잘 이게 붙어야 되는데, 그런 처리들이 그냥 일반 병뚜껑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단순히 분쇄하고 이제 뽑아낸다고 해서 적층이 잘 되는 필라멘트가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시도들을 하지만 좀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모아서, 혹은 필라멘트, PLA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잘 모아서 재활용 필라멘트를 만들어내는 곳들이 있긴 하지만, 또 사실 또 3D 프린팅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위험들을 감수하고 싶지 않아서 저 그런 것들이 또 사실 많이 없어지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음, 특히 이제 이런 재활용이나 이런 것들이 뭔가 이제 산업적으로 지속 가능한 모델이 되어야지 계속 지속할 수 있는데, 어, 어떤 경우에는 아주 좋은 아이템 혹은 되게 기발한 뭔가 시스템이라고 하더라도 산업적으로 아직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과 따라가지 못하거나, 혹은 좀 사실 좋은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좀 맞지 않아서 없어지는 것들도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쉬운 네, 일이죠. 네, 음. 네. 저희 이제 좀 슬슬 마무리해도 될 것 같은데 맞나요? 네. 그 네, 질문들은 거의 네, 다 답변을 드린 건데, 마지막으로 하나 음, 있는데, 누구나 기계 구입해서 제작할 수 있는 건가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거든요. 음, 음, 네. 저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자꾸 드려서 죄송한데, 제가 이런 부분에 거의 뭐 지식이 아예 없고 경험도 아예 없던 사람이었는데, 배워서 그냥 저도 쭈긋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음, 누구나 구입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저 정도의 그런 손님과 그런 어느 정도의 그런 이해 정도만 있으면 누구나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작업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할 수 있을까요? 네. 바로 그 부분을 오브젝트에서 열리는 어, 플라스틱 병뚜껑 3개를 모아 오세요에 오시면 어, 여기 보시는
기계들이 어떻게 좀 만들어졌고, 그리고 각각의 어떤 식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들을 쉽게 보실 수가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네, 특히 4월 27일까지 오브젝트 설계점에서 전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셔서 기계들도 마음껏 보시고 작동 원리들도 잘 친절하게 설명이 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살펴보시고 결과물들도 보시면은 내가 좀 해볼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부분들을 내가 좀 더 해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그런 부분들은 또 따로 메일로 혹은 오늘 미처 좀 너무 질문이 많았어가지고 저희가 좀 답변해드리지 못한 내용들은 또 메일로 문의 주시면 저희가 아는 부분 한 안에서 최대한 많은 도움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플라스틱 방앗간과 노플라스틱 썬데이 전시 이후에 어떤 활동들이 이어지고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이 인스타 계정 다들 친추해 주셨겠지만 그래도 다들 또 팔로잉 해주시고 저희 앞으로의 이런 다양한 활동들도 계속 눈여겨봐 주시면서 응원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고 지구를 위한 어떤 실천에 계속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다음번에 또 만날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안녕. 감사합니다.